여러분 2025년 상반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장 또 내일장 하반기를 좀 맞이하면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고민 좀 꼼꼼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이 시간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새롭네요. 아주 새롭습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 시장 또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해주면서 확실히 작년에 서름을 딛고 올 한 해 국내 증시가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야무지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반기 수익률 극대화해야죠.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그동안 많이 힘드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볼 텐데 일단 상반기부터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상반기? 예, 정말로 쏜 화살과 같다. 쏜살같이 진짜 지나가서 벌써 오늘이 6월 30일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1등을 하는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1980년대에 압도적 1등을 한 거를 빼고 나면 우리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거의 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 시장을 한번 보려면 일단 자산군과 우리 그 지역별 주식시장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산군에서 상당히 도드라진 것은 위험 자산인 주식이 연초 대비 대체로 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등 자산군은 다름 아닌 금이었다는 거. 놀랐어요, 저 표 보고. 네, 와. 그 금이었고 또 정반대 제일 못했던 자산군이 미국 달러였던 거.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 자산 내에서 전 세계의 선호도가 완전히 갈렸다. 그 얘기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통상적으로 전 세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미국 달러로 달려가고 그걸로 미국 국채를 사던 이런 것이 지난 한 4, 50년간 진행됐었는데 이번에 상반기는 확실하게 그것이 그 법칙이 공식이 깨졌다라는 게 의미심장하고요. 이것의 가장 큰 기저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부채의 부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자들이 금으로 달려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이것은 우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큰 변화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별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투자 ETF, 그 다음에 다른 나라 ETF, 그 다음 옆에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우리나라가 39%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수로 보면 연초 대비 한 26% 뭐 이 정도 되는데 저런 숫자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강세 효과가 같이 나타났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원화 기준으로도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지만 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자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달러로 바꿀 거잖아요. 거기서 또 한 번 그래서 이중의 기쁨을 두 배의 기쁨을 가져간 측면. 그렇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작년 하반기만 해도 정말로 이게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올해 상반기는 확실한 그런 백조로서 거듭나게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워요. 보시면 그렇죠. 연초 이후에 V자 반등을 했긴 했고 또 더군다나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드디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5%고요. 이걸 환율로 환산해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이걸 다시 한국으로 갖고 온다 싶으면 마이너스 3, 4%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적자가 네. 되죠. 왜냐하면 이제 원화가 보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달러로 보면은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뚫었지만 미국 이외의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 같은 서학계열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놓고 보면은 아직은 고점을 뚫지 못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사실은 의미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수익률은 우리가 확인을 해봤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도 업종별로 선호하는 업종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상반기였던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이게 또 신기한 게 그 소위 절대 수익률의 차이는 미국과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우리나라가 많이 좋았죠. 네네. 하지만 선호하는 업종은 또 상당히 비슷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서로 다르고 또 같은 그런 확실히 모습을 트렌드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주식 투자자들이 특정 테마 업종이 그 해에 가장 잘 간다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 비슷하게 간다. 또 결국은 그 흐름을 맞춰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비슷한 종목들, 업종을 찾는다라는 사실은 그런 것이고요. 보시면 지금 있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기술, 금융, 유틸리티 이 순서로 나아가 있고요. 이제 이 산업재 뭐 이런 것을 안에 놓고 보면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흐름인데 결국은 조선, 방산, 뭐 저기 산업재 1등은 다 포함되어 있는 방산기업입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방산, 그다음에 로봇 뭐 이런 거 저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인터넷 플랫폼, 넷플릭스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뭐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기본적인 소위 우리가 아는 SK 하이닉스 같은 마이크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에 들어가 있고요. 기술에. 예, 그다음에 금융주도 이제 상당히 이제 좋았다. 이제 소위 우리로 따지면 증권주와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미국에서 좋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도 어느 나라들 보시든 미국을 보실 때 그 업종의 흐름의 순서에 맞춰서 우리나라 업종을 같이 보시는 것이 또 앞으로 그 선구안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7월 초 이제 당장 내일부터는 하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 투자 포인트를 좀 중심을 잡고 대비를 해보는 게 좋을지 상반기와 좀 비슷한 흐름을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어지럽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시장을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트럼프 2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난이도는 여전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강세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는 소위 장수를 바꾸지, 말을 바꾸지 않고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강세장, 우리나라도 사실 20% 넘었고 미국도 저점 대비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강세장 조건은 갖췄고요. 이럴 경우에는 대체로 주도주가 하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과거의 흐름이 있다는 걸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좀 나무를 보는 것 같은데 좀 큰 그림에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저 숲을 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큰 흐름은 트럼프가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전 세계 고질적으로 지금 15년, 20년째 발생하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들인지 혹시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무역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이 자유무역이 서서히 좀 줄어드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은 과잉 소비. 기본적으로는 조금 본인들의 능력에 넘치게 소비를 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죠. 아, 채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 적자 나고 부채가 늘고 이게 이제 과잉 소비의 가장 큰 소비라니까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잉 소비가 이제 고질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로 중국은 과잉 투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정도 사이즈가 되면 내수 소비에도 어느 정도 기울여야 되는데 여전히 수출 하다 보니까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조업 투자도 많이 했을 뿐더러 인프라 투자. 그래서 우리 사실은 비어 있는 쓰지 않는 다리, 쓰지 않는 뭐 건물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만큼 중국은 과잉 투자가 이제까지 좀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럽은 2008년도 미국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야 우리는 절대 재정 적자 내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법으로 아예 우리는 재정 적자를 GDP의 몇 퍼센트, 대표적으로 독일이죠. 헌법에다가 박아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십몇 년 동안 투자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과소 투자를 해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과 유럽에서 남는 돈, 중국은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 유럽은 소비를 투자를 안 해서 있는 돈, 그 돈을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퍼부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 돈 빌려다가 과잉 소비를 해왔는데 트럼프가 이 법칙을 지금 이것 공식을 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균형 재정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내수 진작, 소비 진작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유럽도 이제는 투자를 하겠다. 인프라 투자하고 국방에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앞으로 적어도 사실은 두 나라를 보면은 적어도 10년간 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얻어야 될 아이디어는 미국은 균형 재정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의 그 GDP 대비 높은 인프라 투자, 여기에 대한 우리 투자를 아이디어 종목들 계속 고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은 이제 수출에서 소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시는 것, 이 흐름이 상반기에도 나타났고 하반기 이후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종목들을 고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두에서도 살펴봤듯이 달러 지수가 가장 큰 좀 약세를 보였어요. 투자군 가운데에서도. 그러면은 오늘 또 의미 있게 1,350원을 깨고 내려갔단 말이죠. 달러 약세 현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여부와 비롯해서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정비해 본다면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맥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지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기회도 봐야 되겠지만 위험도 같이 살펴보면서 그럼요. 상당히 그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만큼 기회 요인과 우리가 위험 요인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평상시 달러의 강달러는 보통 7년 정도 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번엔 자그마치 14년을 강달러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약달러로 갈 거고, 우리한테는 이게 호재입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지속될 거고, 그것은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이나 유럽의 주식에 상당히 선호될 수 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이 혹시라도 이제 금리를 인하해주고, 그다음에 SLR 보충 레버리지 비율을 지금 낮춰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까 말했던 중국 소비와 유럽 투자, 이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미국이 다행스럽게 어쨌든 기술적으로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거, 워낙 지금 투자 심리들이 좋아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는 저평가 매력 많이 올랐지만 상대 저평가 매력 좋고, 상법 개정이나 재정 확대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큰 그림 안에서 계속 종목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항상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죠. 그럼요.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당장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또 이제 벌써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게 거의 관세 협상이 우리가 불과 90일 중에 80일 지나고 지금 열흘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과 이에 따른 6, 7, 8월의 물가 상승 압력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좀 더 뒤로 가서는 소비가 여기서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 증가하는데, 더 큰 것은 재정 적자 때문에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연준을 뒤흔드는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반기에 언제든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변수에도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